헤어지자고? 네, 티스미스 3화 주제는 눈물파리입니다. 아, 눈물파리. 네. 정확히 뭐죠? 이게 사실 옛날에 나온 릴스 중에 하나인데 네네. 외국인 소녀가 본인이 이제 이별을 했다고 해서 네. 이별 후에 그 어떤 고통을 음. 직접 눈물 짜내는 거를 릴스로 찍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 좀 지랄 맞다. 너 지금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편집하고 기어이 자막 달아서 올린 거냐? 라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는 정말로 슬퍼 보인다. 요런 식으로 여론이 갈렸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저 이거 많이 눈물파리죠. 봤어요. 네. 몇 개 봤어요. 몇 개 봤어요? 전 예전부터 느꼈던 거예요. 예전부터. 진짜 예전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헤어지고 나서 네. 이별 릴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릴스가. 자기 남편 죽는 거 찍은 전 그 영상도 봤거든요. 유튜브 쇼츠였어요? 아니면 콘텐츠로? 쇼츠랑 영상이랑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뭐 그런 본격적으로 거랑? 얘기해 주시기 전에 이제 그러면 영상도 찍고 쇼츠도 찍고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정도 만들고.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안 가요. 또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네. 급성 백혈병에 걸린 애인가? 네. 정확히 그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네. 막 살갗 벗겨지고 막 음. 엄청 얼굴 빨개지고. 네. 그 누구지? 우리나라 사람인데 애기예요. 근데 그 애기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인스타를 하신 거지, 부모님이. 근데 이제 그 취지는 뭐였냐면 그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후원을 좀 받으시고. 네. 그리고 돈 버시는. 그거는 좀 그래도 괜찮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친구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애기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계정도 딱 거기서 멈췄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니, 죽기 직전 거의 하던데.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하시지. 안 하셔서 그건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순기능. 순기능인가? 도현 씨 의견 어땠어요? 저는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봤어요. 그 순기능 애기가 같았어요. 내가 네. 이렇게 아픈데 이거 지금 찍어야 되냐고, 그 애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보면서 그래, 뭐 현실적인 요건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돼서 하는 건 있는데 뭔가 너무 보기가 힘들다. 근데 그거를 또 네, 말씀하세요. 그거를 또 편집하는 그 부모님 마음 또 생각하면은 이것도 하고 싶어서 했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맞아요. 네, 그건 좀 예외로 둬야 되긴 할 것 맞아요. 같은데. 예외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좀 보기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나도 그래서 안 봤어. 이걸 어떻게 영상을 찍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 물론 그 뒤에 생각도 해서 하지만 근데 저는 애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생각해요. 애기가 싫어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를 하잖아요. 부모님 얼마나 사실 취지는 돈도 너무 많이 이해는 되지. 들고. 근데 애초에 그런 영상들 자체가 무조건 시선이 두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느낌. 이거 너무 애를 가지고 수익화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지금 취지 좋게 생각했어도 그걸 봤을 때 이거 너무 애 힘들게 해서 수익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무조건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진짜 이제 연명 치료하는 그 과정도 올리셨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더 나아질 수 없는. 난 거기서는 그냥 그만해도 되지 않았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걸 보는 사람이 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또 강아지 난 그 강아지도 진짜 이해 안 가. 강아지 죽는 과정을 다 이해 안 가요. 찍는 거. 뭐 기록하고 싶어서 나중에라도 보고 싶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아픈
제가 키웠던 강아지가 그 아픈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영상을 전 다시는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찍는다고 해도 맞아. 안 보고 싶고 그거를 올리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키웠던 그 강아지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데 2년 전인가? 네. 벌써 2년 됐네. 2년 전에 저기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네. 제가 그거를 막 인스타 스토리에 막 우리 강아지 죽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 올린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그걸 못 하겠어. 보통 그거 아니야. 그 어떻게 편집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자막 달고 그 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거 그 자체 너무 자기적이야. 그리고 우리 소리가 인스타를 알겠냐고. 그래.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더라고. 자기가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아, 그런 식으로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근데 난 모르겠는데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강아지 죽는 그 과정을 릴스로 올린 것도 있고. 그럼 그것도 좋아요 받으면 또 기분이 또 좋아지나? 좀 그거 좀 그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좋아하면은 설마 더 최악이 뭔지 아세요? 나오네. 그리고 강아지 죽은 걸로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아니 이제 그러고서 생에 얘가 건강했을 때 강아지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야. 그 뒤로 한번 이제 알고리즘 타가지고 이제 생에 이제 건강했을 때 모습들을 계속 올리는 거죠. 더 최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비슷한 종을 입양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거 이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을 거. 그런 릴스 있지 않았어? 근데 있어.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비슷한 종까지는 100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자기 정 강아지를 그 강아지한테 투영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소리 투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완전히 다른 강아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게 그 전에 강아지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이해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눈물파리 주 소재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누군가 네네. 돌아가시거나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너거나 네. 혹은 이별했거나 네.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쉬었음 청년 취직 브이로그. 근데 대부분 그게 울거든요. 안 돼가지고 울고 내가 이거를 이 실수를 해서 이거 안 됐어요. 그러면 댓글에다가 아니 씨발 그것도 틀려가지고 뭔 취직이에요라고 하면은 대댓글에다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완전 파티가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딱 띵 하고 이렇게 하고 우는 거 있잖아요. 난 그 모습이 진짜 난 공감이 안 가. 나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울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과는 전 상종하고 싶지가 않고 그 연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제가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필리핀은 그 장례식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 과정을요? 네. 약간 좀 뭐 웨딩 하는 것처럼 네. 장례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놔. 그럼 이제 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남긴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관을 닫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본단 말이야. 근데 그 카메라맨이 그 큐 사인을 떨어뜨려줘. 그럼 얘가 울음을 장전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하고 막 울어. 근데 난 거기서 오는 뭔지 모를 그 촉같음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너무 자기적이고 왜 저지랄하지? 근데 그게 뭐 약간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인가? 문화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다른 미국 같은 장례식장 보면은 그 다 촬영하긴 하잖아. 근데 난 그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고 이제 이렇게 큐사인 떨어져서 이렇게 가서 거기서 하고 우는 거.
나는 그 뭔가 조금 아. 조금 이상해. 너무 많이 이상했어요. 좀 족같았어요. 근데 나는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랬을 때는 우리는 도리어 그 찍지 말라 그랬어. 우리 가족들은 그게 맞지. 찍지 말라 그냥 그렇게 했는데 좀 족같았어요. 그 막 울음 참고 거기 가서 우는 거. 그리고 누가 더 슬프게 우나 컨텐츠 하는 느낌? 컴피티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싫었어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최악. 근데 그거 비슷한 걸 또 우리가 릴스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싫은 거지. 그래서 난 더 싫어. 어. 그 지가 또 혼자 하는 거잖아. 그래. 난 그게 너무 힘들었어. 아니 왜 조질하죠? 근데 더 내가 이거 차라리 이런 거는 네. 그 경도가 낮잖아요. 근데 그 자기 남편 아까 제가 말하려다가 말 안 한 거 있는데 네. 진짜 옛날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기도 전에 네. 한창 코로나 때였을걸? 근데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유튜브 컨텐츠였는데 이제 쇼츠가 막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유튜브 컨텐츠에 좀 남편이 암이 걸린 거야. 아예 말기야. 너무 늦게 발견했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찍어서 올려. 근데 갈수록 너무 안 좋아져. 근데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뭐 오케이. 뭐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남편한테 이제 선망 증세가 있어 반응을 못 해요. 이 지랄하면서 자막을 달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죽기 직전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핸드폰으로 카메라 세팅해놓고 만약에 님이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한다면 막 울어. 근데 이 남편이 남편 숨 좀 쉬어봐 조금만 이따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죽기 직전에 그 숨이 있거든. 하다가 하고 죽거든. 그 숨이 있어. 그 마지막 한 숨이 있어. 그러면 그 진짜 죽는 거야. 그 숨이 있거든. 인간의 마지막 숨. 마지막 숨. 근데 그거를 자막으로 남편의 마지막 한숨. 씨발 그 폰트도 존나 족 같은 거 무슨 핑크 색깔 폰트로 해가지고 그거 해서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댓글에 되게 슬프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처럼 갈리지 무조건. 아니야. 근데 그땐 진짜 소수였어. 다 슬프다고 했는데 진짜 소수는 이런 것까지 찍어야 되냐? 그래. 난 그쪽이야. 그때는 그게 진짜 소수였거든요. 근데 난 그거 보고 바로 제 그 현양이 있잖아요. 바로 보내줬어요. 씨발 이게 맞아? 존나 이게 인간이라는 게 따로 잔인한 게 없다. 저게 존나 잔인한 것 같다 나는. 아니 남편 뒤져가는데 마지막 한숨. 씨발. 근데 이것도 있어. 막 가슴 올라오고 여기서 하는 그걸 쥐가 또 그걸 보면서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폰트 여기 쳐넣고 개잔인했다니까요. 저 그거. 폰트 쳐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조정도 해요 위치. 에? 위치 조정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정도 하고 그래. 자르고 그래 크롭하고 추출하고 그 과정을 다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그때 그걸 보고 그때 한창 코로나 때여서 산책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 쳇바퀴 돌듯 산책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이거는 진짜 잔인한 게 씨발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존나 잔인하다. 그리고 그거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조회수 올라가면 그게 진짜 수익화가 돼요. 그게 문제잖아. 만약 수익화가 없는 장이라면은 그러는데 유튜브는 그 완전 수익. 아직 그게 컨텐츠가 있을까? 그때 욕 개처먹 좀 했었던 사람들이 좀 소수가 있었어. 지금은 뭐 또 그 다를 사람이 것 뭐 같아. 예쁘게 봐달라고 막 했는데 뭘 그걸 예쁘게 봐. 저는 이거는 진짜 빈곤 포르노를 넘어서 이걸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죽음 포르노? 연명 포르노? 연명 포르노? 진짜. 그리고 이런 것도 슬픔,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네. 난 이거 진짜 무슨 콘텐츠가 쭉쭉 쳐져요. 불도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난 이것도 사이코 같아요. 그 감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진짜 지금 적어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울증 극복 릴스. 진짜 우울증은 그거 찍을 생각도 안 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존나 단단한 방어막인 게 애초에 내가 우울증이라고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다가도 이게 안 돼. 왜냐면 우울증이래잖아. 근데 원래 우울증은 무기력이잖아요. 어. 아무것도 삶에 대한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그냥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안 드는 거. 그게 우울증 아닌가요? 그렇죠. 심지어 도현 네. 씨는 어느 시기에 우울증 네, 약도 네, 네, 먹었던 네. 적 네, 있잖아요. 맞아요, 뒤에 맞아요. 좀 이따 네.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도 무조건 그거 편집 들어가고 그거 깎고 심지어 뭐 시간대별로 해요. 그럼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럼. 그래 오전 11시 일어났다. 그건 건강한 거예요. 오전 11시 반 뭐 주섬주섬 꺼낸다. 그거 말도 안 되고 삼각대 다 설치해 놓고 자르고 그게 어떻게 우울하지? 그거는 정말 생산적인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 진짜. 근데 그러니까, 약간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패션 우울증. 그러니까 나는 그 진짜 우울한데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무조건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콘텐츠로. 그렇죠. 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존나 좀 보기가 싫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겨내려고 이거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니까. 이 새끼 냉혈 아니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존나 무적 콘텐츠예요, 저거. 무적 콘텐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제가 이겨내려고 제가 이거 편집하고 싶었겠어요. 저 이거 하는데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지금 제가 운다고 이렇게 하시면 민찬 씨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저걸 찍을까? 심중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존나 관심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 같아요.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졸라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죠.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세요. 도현 씨가 지금 그래요. 모르겠어. 뭐 지금 우울증이 걸렸다고 쳐봐요. 네. 예를 들어 유튜브에 릴스를 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계정 만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요. 그 과정이 말도 안 되고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네. 내가 우울증이 본인이 있다고 쳐봐요. 네. 구글에서 수익화를 하려면은 이메일에 링크를 하나 줘요. 그 링크가 뭔지 알아요?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고 오른쪽으로 몇 번 바라보세요. 진짜? 옆으로. 네. 정면을 바라보세요. 네네. 그렇게 한다고요? 이 과정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도연 화이팅 해봐. 너가 이겨내고 싶어서 도연 화이팅 X 떠. 동일 아이디가 많습니다. 도연 화이팅 팅팅 화이팅 팅팅팅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건 말 안 해.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안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정말 우울했다면 저는 사과드릴게요. 사과합니다. 죄송하고요.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만약 정말 우울하신데 이 과정을 겪었다. 그러면 살짝 한풀 꺾였을 거예요. 우울증.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겨냈다라는 그 반증이 되기도 하니까. 왜냐면 그 편집한다는 자체가 그 우울증을 벗어나는. 아이고. 색보정 넣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넣죠. 아니 어플 켜서 바로 저기 저 뭐죠? 요새 어플 뭐가 있죠? 카메라 보정 어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삼각대 이렇게 했는데 살짝 이렇게 해서 왜곡이 됐어. 그러면 어도비 가가지고 이 왜곡을 풀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해야 돼요. 알아요. 말이 되냐고. 하겠죠. 눈물 릴스인데 우울증 존나 이지랄하고.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도현 씨가 우울증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봤어요. 그런 게 그리고 제 주변에도 우울증 실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런 거 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 이거 있죠. 네. 그거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약간 계속 어떤 거 하나에 집중이 아예 안 되고 뭔가 이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울증이. 네. 그래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아예 안 들고 정신도 어디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고 집중이 좀 안 돼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 몇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코 있죠. 네. 존나 세게 한 5대 맞고 네. 온 그 스턴 걸림 그게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계속 정신없는 느낌. 그거 한 기간 얼마 정도 우울증 앓으셨어요? 한 3개월 내지 반년 안 갔던 것 같아. 그때 약 3개월치 먹었어요? 네. 3, 4개월 먹었던 것 같은데 거의.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극복을 하셨어요? 우울증을? 약간 어떻게 했냐면 네. 일단 이 내가 실시간으로 음. 자존감이 계속 깎이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 처음부터 얘기할게. 어떤 일련에서 일이 있어서 헤어졌죠? 네 헤어졌는데 이게 너무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존나 어이없게 헤어져가지고 근데 하여튼 회피형을 만나서 네. 제 멘탈이 개박살난 채로 헤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그 이화에서 얘기했던 그 지도가 조금 찢어졌네요. 그때. 그만큼 지도가. 진한 그 회피형을 만난 건 진짜 그때가 처음이야. 그래서 네. 와 이거는 씨발 그 머릿속으로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존나 병신된 것 같지?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이거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계속 찾는 거야.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게 그랬어요? 왜냐면 아싸리 만약에 싸우면 너 이거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던가 어떤 점이 나는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거기서 대화가 되고 하는데 얘는 나한테 던져주는 거야. 나 기분 안 좋은데 너 나 왜 기분 안 좋은지 맞춰봐. 근데 맞추더라도 그 족 같은 건 이어가. 근데 미안해요. 내가 아는 도현 씨는 그런 걸 휘둘리지 않는데 제가 그러면은 네. 그 여성분인가요?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플러스 본인이 아니다. 내가 꼭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아니요.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 아니에요? 네, 그 친구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보다 더 센 거예요? 그 친구는 아싸리 병신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그냥 본인이 좀 핸들릿 하다가 그냥 놔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래요? 이 친구는 처음에 제가 회피형인지 몰랐어요. 완전 모르고 그냥 등에 칼 맞았네요. 그때? 네, 몰랐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게 좀 족 같은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트러블도 맞닿아야 트러블이고 이렇게 있어야 트러블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얘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있어. 그러면 왜 기분이 안 좋지? 라고 하면은 내가 대화를 하면 얘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얘기를 안 해.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됐나? 내 이 행동이 잘못됐나? 하다가 이게 내가 좀 먹는 걸 그때 모르는 거 몰라. 그때 진짜 개조밥이었네. 아니. 얘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해달라고도 얘기했지. 근데 계속 말 안 해주고 그냥 다음 날 되면 괜찮아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렵네. 다음 날이 되면 나는 계속 찝찝한 상태인데 얘는 갑자기 샤랄라 하면서 뭐 데이트하자 뭐 이렇게 그러는 거야. 데이트하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나 혼자서 분석을 하게 되지. 아무래도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 내가 그 얘기를 꺼내. 그러면 왜 나 그냥 덮어두고 잊으려고 했는데 왜 그 얘기 또 하냐. 진짜 회피형이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내가 자꾸 나를 검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대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관계가 있으니까 만나니까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되는 나는 그 의무감이랑 책임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름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삐끗해.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만 자책하는 거야. 내가 또 얘한테 어떤 실수를 했구나. 내가 또 어떤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늪에 빠진 거지.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네. 헤어지고 나니까 멘탈이 개박살 난 거예요. 그게 너무 한 6개월 좀 만났나?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 자존감이 계속 깎여 있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완전 개병신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씨발 이거 개병신 됐네. 내 스스로가 느꼈어. 아 개병신 됐다.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 이 자책을. 어머머. 이 자체가 멈출 수가 없어. 계속 아 씨발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씨발 막 아 이 점이 내가 좀 모자르는구나. 아 나 이거 좀 예를 들어서 하물며 그때 당시엔 차가 없었으니까 아 차가 없어서 어머. 뭐가 아직 내가 취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 졸업이랑 좀 비슷한 시기였구나. 졸업 시기 시즌이. 아니 막 졸업했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내 스스로 계속 더 깎는 거야. 나를 검열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와 이거 씨발 원래는 그래 좀 힘들더라도 그냥 치고 올라가고 딴 여자 만나버리면 됐었거든 옛날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 병원을 가야겠다. 이거 내가 스스로 이게 일어나려고 해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약을 받은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공황 비슷하게까지도 왔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유. 숨쉬기가 좀 답답할 때가 있었고 근데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나에 관한 책이랑 내 성격에 관한 책이랑 그 회피형에 관한 책을 한 3-4권 읽고 그걸 다 샀고 그 교보문고에서 한 4권 사가지고 그걸 다 읽었어요. 네. 다 읽고서 읽어도 너무 여기에 얽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음. 근데도 족 같은 거는 그 순간 근데 그 좀 나아지긴 하더라. 테니스 하니까 그 존나 개 힘들잖아. 네. 그 개 힘든 걸로 포커싱이 맞춰져. 음. 그냥 체력적으로 힘든 걸로. 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가고 홍콩 여행을 갔다가 혼자 갔나요 그때? 아니요 친구랑 둘이 갔는데 네. 나 아직도 그 친구가 제일 너무 고맙죠. 어머. 막 씨발 택시 이렇게 창밖 보면서 아 씨발 숨 안 쉬어지는 것 같아 이지를 하고 진짜로? 제가 네 중간 중간에 멍 때리고 약 먹으니까 또 멍 때리고 어머.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병신이 됐네? 이 형 진짜 병신 됐어. 똑같은 말 하네. 병신 됐네. 병신 됐구나 이 새끼 무슨 여자 때문에 씨발. 근데 여자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는 이제 끝났고 내 스스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가 이제 주 원인이 된 거지.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그때 친구를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친구들이 무슨 네가 우울증이냐 씨발.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션 우울증이다. 뭐 걔 조롱 받는데 이제 당시엔 차라리 그게 위로더라고. 조금 웃었어 그때. 아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 진짜라고 지금도 존나 안 개새끼야. 어울려요. 얘기 들으니까 안 어울려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서서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자친구 만났죠. 네. 아이고 사랑의 해답이었어. 잘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네. 이런 식으로 그걸 콘텐츠화에 대한 생각은 한 번이라도 들었나요? 씨발 절대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어요? 네, 절대 없었어요. 단 1초도 그런 생각 단 안 들었어요? 1초도 없었어요. 단 1초도. 아니 씨발 말이 안 돼. 나는 그 생각 아예 못했어. 아예 그 내 사고 회로에 없었어. 내 그러니까. 사고 방식에 아예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 님 써놓으셨네. 우울증이랑 이별. 그래요. 나 이 2개 겪고 씨발 여기 플러스 무기력증에다가 무정자증은 있었어요? 차라리 무정자증은 아니고 저거 공황. 으아. 그래서 약을 좀 더 세게 받은 적도 있었어. 근데 그랬는데 약 먹어도 네. 그냥 마음의 동요가 사라지는 거지. 약간 그냥 이렇게 있는 느낌. 아 미쳤다. 그렇군요. 제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울증 컨텐츠 특히나 우울증 컨텐츠에서 약간 불신이 있는 이유가 이게 저 최고의 방어긴 한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저 지금 이겨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너무나 센 방어벽이 있긴 하지만 이 콘텐츠 자체에서 제가 약간 좀 믿을 수 없는 거는 자기가 말했던 경우도 그러고 그때 나랑 통화했었잖아요. 그때 통화하다가 나 요새 약 먹는다 그래가지고 뭔 약 먹는데? 그러니까 너가 내가 요새 우울증 와가지고 약 먹어. 그래서 내가 존나 말이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왔어? 그러니까 너가 막 자초지종 설명을 해줬었지. 그 전까지는 아예 몰랐거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보다 형님인 그 동기가 있었어요. 네. 우리 학교는 3년제거든요. 서울예대는 3년제고 3학년 2학기 되면은 사실 학점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당시에 형님이 나이가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계절 학기를 듣고 이런 건 말도 사실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필 수업 같은 거 그런 거는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 형이 저는 전혀 우울증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엄청 유쾌한 사람일 줄 알았거든. 네. 동생들이 장난쳐도 다 막 받아줘. 도현이 형, 바지 구멍 냈어? 누가 내줬어? 이래도 그냥 이런 형이었었어.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촬영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형도 너처럼 툭 말했어. 나 약 먹어야 돼가지고. 형 약 드세요? 그러니까 나 우울증 있어서 이러는 거야. 전혀 그런 거랑 연관이 없는 형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 다른 동생이랑 그 얘기를 같이 듣고 나니까 형이 졸라 걱정이 되는 건데 또 마침 그 형이 3학년 2학기 이제 학기가 끝나가는데 학교를 안 나옵니다. 씨발. 학교를 안 나와서 나랑 그 동생이 형 이제 교수님이 형 4번 빠져서 큰일 난데 꼭 오래 안 읽고 그 시기쯤에 형이 자기 카카오톡 프사를 증명사진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헐. 왜? 이거 설마 영정사진? 씨발. 아니 진짜 형이 웃으면서 이렇게 찍었길래. 근데? 다행히 아니었어. 다행히 키키키 나 그냥 그날 안 갔어. 약간 이렇게 그냥 탁 치셨는데 이 형이 우울증이라고요. 이런 형이. 그래. 그 형 머릿속에 릴스에 대한 생각은 1초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해 안 가요. 저는 그 나도 경험이 진짜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우리 그 I am 또렛이라는 천하의 개새끼가 있잖아요. 네. 하는 걸로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 새끼 근데 그 주연상 줘야 돼요. 연기 너무 잘했어요. 연기 대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거를 가지고 콘텐츠화 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못 믿겠어요. 지금도 틀면 진짜 많아. 구직 릴스, 쉬었음 청년, 우울한 청년. 나한테 몰라 많이 떠. 나에게 그런 콘텐츠를 너도 찍으라고 유도를 하는 건지 계속. 님이 우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우울한가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게 떠요. 네. 나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요? 이 정신이면은 안 믿어야죠. 너 못 찍어. 너 찍는 건 말도 안 된다. 네. 왜냐면은 너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이런 에너지가 나는 없거든요. 내가 본 사례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믿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이런 눈물파리가 왜 먹힐까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뜬 걸 거거든요. 왜 먹힐까요? 눈물파리가. 한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감성? 그러니까 F 감성인 사람들. F 감성? F 감성인 사람들이 그 공감을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막 쓰지 않을까? 나는 그분들도 공감을 좀 적당히 줬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 이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 복사가 잘 되는 거지. 이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딱 왔을 때 그게 완전히 대입이, 그러니까 자기 이입을 잘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보이는데 과한 사람들 있잖아. 그게 너무 과한, 별거 아닌데 너무너무 항상 응원하고 너무너무, 혹은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일인데 진짜 노래 개 못하는데 항상 잘 들어요. 난 그거 약간 비슷한 사람이 그런 저는 그 약간 신종 악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면 그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거기에 가두게 하는 댓글 같은 느낌이 나 들 때가 있어. 진짜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계속 너무 잘한다. 그럼 그 사람 환상 속에 계속 갇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댓글 같은 느낌? 맞아. 난 오히려 그래서 그 공감이
100번 다 옳나? 라고 생각해서 난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아. 나도 차라리 그냥 그런 댓글이 좋지. 이제 그런 거 그만 찍고 나가세요. 그렇죠. 나가서 그냥 행복한 걸 찍어보세요. 나도 근데 그래서 계속 나가려고 했던 거고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거고 그때 이제 막 그때 내가 혼술바를 갔었다. 그때 혼술바를 갔어요? 그때 혼술바도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서 놀아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강점이 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잡은 거지. 진짜 개병신이 됐네. 강점.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 당시에. 어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얘기했을 때 이 장점은 어떤 또 누군가 봤을 땐 또 그게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내가 그 당시에는 나의 그런 인격적인 진짜 그 코어가 되는 성격들 있잖아. 천성. 네. 그 천성을 내 스스로가 단점이라고 생각한 거야. 당시에는. 근데 내가 어쨌든 그 천성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천성대로 했는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때 또 느낀 거지. 이거 장점으로 봐도 되겠다. 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내 성격은 괜찮다. 그럼요. 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확실히. 너가 이렇게 직접 겪어본 사람이니까 이런 콘텐츠를 또 다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런 걸 콘텐츠화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민찬 씨는 우울증 걸려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살짝 진단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진단해 주셨으면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래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ENTJ잖아요. 네네. MBTI상 별로 그렇게 F가 안 세거든요. 안 세죠. 안 센데 약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쿨 노래들 있죠. 이연음 서버. 네. 나 그거 들으면은 우울해지는 건 아니고 약간 서글퍼져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건 우울증 아니죠? 그건 우울증 아니죠. 다행이다. 약간 그럼 약간 뭔가요? 추억의 회상에 빠지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거겠죠.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할 때 그 추억에 관한 얘기도 했거든요. 네. 너무 그 예전 추억을 회상하는 좀 그 시간들을 요즘 좀 많이 갖는다. 근데 우리 나이대가 좀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그 서글퍼지는 건 약간 다시 못 돌아가서 그냥 그런 거 같고. 그런가? 다시 못 돌아가고 그때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감성. 그때 그 주파수 되게 그냥 눈물겨운 플래시백을 한 거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 신월동. 여기 촬영하는 곳 근처.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던 곳이거든요. 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유치원 다닐 적부터.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딱 찾아갔는데. 네. 씨발 내가 여기 살았구나. 씨발. 근데 좋았는데. 뭐 진짜 좋은 기억밖에 안 남은 거야. 나 근데 진짜 여기 살았을 때 개 씨발 거지 새끼였는데 왜 이게 자꾸 기분 좋은 기억으로 존나 남아있지? 근데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무조건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힘든 일들이 있었고 막 다 있잖아요. 막 삶이 네네. 다 매번 행복하진 않잖아. 네. 행복은 가끔 찾아오는 거고 보통의 일상과 힘겨움이 거의 주라고 생각하는데 제 인생은 그랬어요. 근데 항상 돌아보면은 아련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좋긴 했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그 부분으로 그 서글픔을 이겨내요. 네. 그때 그걸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거 들을 때 옛날 생각나고 약간 먹먹해지는 거는 우울증 아니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져요. 요새 제가 올해 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근데 그냥 이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외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네네네. 대구에서 사시면서 뭐 서울에 일 있으면 서울에서도 와서도 뭐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가정 자식들 5자식? 을 다 잘 키워내셨던 분이신데 그래요. 그 6.25 다 겪으면서도 맞아. 5자식 키우고. 근데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예 없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좀 뭐 그냥 혼자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생각? 훌륭하신 분도 사라지니까 네. 너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인생은 얼마나 덧없는 걸까? 아, 약간 이런 생각 좀 요새 좀 많이 해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나도 세상 지나다 보면 내 가까운 뭐 가족들이 이제 죽는 거는 어쨌든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친할머니 한번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친할머니 한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막 장례식 그 화장할 그것도 없어가지고 한 5일장 지내고 이제 딱 그걸 보는데 딱 끝내고 딱 보니까 나이를 80평생 먹어도 이 화장하는 때를 또 대기해야 되고 장도 막 오래 지내고 막 이 산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하잖아. 맞아. 근데 우리 할머니 또 막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막 이 생각 들어.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끝내고 친할머니가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딱 끝내고 홍대를 갔나? 홍대를 갔어요. 그래서 씨발 내가 뭘 이렇게 딱 돌아본 거지.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화이팅 있게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이 눈치라는 거에 완전히 벗어나서 살진 못했던 것 같아. 눈치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는 노력했지만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살진 못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아야 되지? 존나 갑자기 개억울한 거임.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좀 후회 없이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죽었을 때 씨발 피어싱이라도 해보고 뒤질 걸 라거나 문신이라도 해볼 걸. 막 진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어디 돈 모아서 그냥 좀 무전시식하고 여행이라도 해볼 걸. 약간 이런 거. 갑자기 그 생각 막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술 먹고 코 피어싱 했어요. 그래? 지금 했어요? 아니요, 지금 없어요. 막혔어요? 네. 코 피어싱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더 웃긴 건 근데 그러고서 그 제 사촌 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 외가 쪽.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심장 쪽이 안 좋았어. 내가 얘기해줬나? 너가 연락하다가 필리핀 왔다 해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또 나 안 데리고 가고 하니까 장례식장임. 장례식장에 씨발로 막 이렇게. 내가 그래? 근데 그 분이 약간 선정적으로 심장 질환을 좀 갖고 있었어. 애초에 좀 약하게 태어났어. 근데 근래에 무슨 선거 운동 한다고 과로를 한 거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근데 원래 언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 그때도 한 코로나 즈음이었던 것 같아. 난 그때 그 사실을 몰랐는데 우리 이모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큰 병원을 갔지. 네. 근데 그 병원에서 그런 거야. 심장이 너무 이미 약해져 있다. 그래서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냥 진짜 사람 꺼지는 거 그냥 스위치 딱 해서 꺼지는 넌 꺼져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은 몰랐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병원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검사를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그런 거지. 근데 그 진단을 받은 거지.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하거나 인공심장 다는 건데 그 필리핀에서 그게 얼만데 개 비싼데 개 씹 비싼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심장 달라면 개 비싸더만.
근데 하여튼 아니 아예 인공심장급이 아니라 내가 알기론 그거였던 것 같아. 아예 심장을 갈아야 될 정도야.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우리 첫째 이모가 같이 살아. 근데 이제 첫째 이모가 너 어디 가니? 그래서 나 그 선거운동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딱 아침에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앞에서 담배를 딱 펴고 거기서 그냥 하고 돌아가셨어. 그냥 이거야. 그냥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게 죽은 거야. 그래서 난 그게 제일 충격이 컸어. 그래서 이거 존나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민찬 씨가 저한테 제안했을 때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냥 이렇게 죽는데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감해진 면도 있고 조금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 아닌 것 같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그냥 약간 요런 거예요. 아이씨. 정상이죠? 정상. 제가 막 무기력하고 생각보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생각이 많아서 그래. 우리가 N이라서. N인 게 그런 이유 때문이야. 우리가 그 생각이 많은 게.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릴스를 찍진 않았지만 눈물 나는 현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왜냐면 본인도 지금 해주고 싶은 말? 우울증을 또 겪어보셨고 힘든 시간도 겪어보셨으니까 이겨내려고 할수록 못 이겨내는 것 같아. 정면 돌파는 힘들다? 오히려 내 스스로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 자신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 나를 자꾸 부정하면 계속 불행해지는 것 같아. 나를 좀. 근데 사실 이제 민찬 씨는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되게 마음 잘 맞는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도현 씨 우울증 걸렸지만서도 원체 도현 씨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도 없고 잘 만났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해결책이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있을 거거든. 그건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는 그게 좀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친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가족?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랑도 담을 많이 쌓았을 거라 뭐. 근데 결국에는 약간 사람으로 푸는 게 조금은 괜찮은 것 같죠.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사람들은 네.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떤 무형의 어떤 결과물. 진짜 뭐 기타를 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기타로 음악 하나 만들어 보는 거. 뭐 아니면 진짜 하물며 뜨개질해서 목도리 하나 다 만드는 거. 이런 조그만 어떤 성취감을 계속 하나씩 나한테 주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동네 한 5바퀴 걸어봐야지 하는 거. 그냥 그것부터 해보는 거. 그거는요? 나 우울증 릴스 찍어야지.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건 우울증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건 우울증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겪고 하는 거는 진짜 우울증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라도 조금 네. 퀘스트 깨듯이. 그럼 민찬 씨가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우울증을 겪은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일단 자주 밖에 나가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나가서 사람을 안 만나더라도 햇빛을 봐야 돼. 맞아.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평소에 안 하던 것도 그냥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시발 노가다판을 가보세요. 가면은 나보다 병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노가다판 가면은 진짜 나보다 인생 개막장인 사람들 많거든요. 네. 전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이
나 이거 약간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나보다 더 현실적으로 진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있다. 너 보니까 지난번에 약간 백내장이 있으신데 막 뭐 타고 나이 75인데 그 아시바 파이프 타고 그 방음판 설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소장님이. 네. 근데 맨날 뭐 막걸리 먹고 백내장 걸렸는데 일하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 보면은 그래도 너가 말한 대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근데 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특효 같아. 그냥 진짜 걔 못 사는 동네를 가던가 아니면 난 그것도 좋네. 아 갑자기 그 생각 드네. 봉사. 해외 봉사. 진짜 못 사는 그 쓰레기 메리츠에 사는 필리핀 애들 만나기. 네. 아니면 저 인도 겐지스강에서 샤워하는 애기들 만나기.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우울증은 그러면은 천연 발생적인 걸까요? 아니면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라던가 그런 생각이 만드는 걸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태생이 만드는 걸 선천적인 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은 어떤 그 수많은 생각이 사람을 짓누르는 걸까? 그러니까 우울증까지는 네. 난 보통 우울증은 어디서 오냐면 난 그 생각도 해. 자기 모순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네. 어떠한 자기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솔직히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제가 우울증 걸렸던 이유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를 어떻게 바꿔? 나 못 바꾸잖아. 내 천성을 어떻게 내 태어나기를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바꾸냐고. 그 바꿀 수 없는 거에서 우울증이 온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보통 누가 있지? 약간 베지테리안 애들 있죠. 약간 뭐 세상 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우울증인 사람 좀 많은 것 같아. 약간 자기 모순에 빠지는 순간 그게 우울증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그 아예 그 한 가족이 메네라 가족인데 있어. 진짜 심각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제일 심한 사람은 진짜 그 우울증이랑 뭐 어디 정신병 아예 그냥 우울증 이상 정신병이야 아예. 근데 그 사람이 게이였거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불을 갖고 가스레인지에 불 피워놓고 그 이불을 이렇게 덮은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이게 여기에 팡 맞은 거지. 그래서 여기 완전히 내장까지 다 나왔어. 그러다가 죽은 사람. 그건 유전적인 거고. 그건 완전 만성으로 가면 그건 것 같고. 자기 이상의 자기 모순에 계속 빠져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세상 이치랑 안 맞는 거지. 근데 그 세상 이치랑 안 맞는 걸 계속 투영하는 거? 그러면 또 더 정신병 걸리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드로진 뭐 하이퍼 리퍼블릭 뭐 섹슈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기 그거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그 자기 모순에 빠지는 순간 시작인 것 같기도 해. 있는 그대로 좀 자기를 보는 노력도 또 있으면은 좋을 내가 것 그냥 같다. 고기 먹고 싶은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왜 나는 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심해지면 그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 난 왜 계속 고기가 먹고 싶을까?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 먹고 싶다. 씨발 사 먹어야지. 오히려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 잘 안 맞아. 걸리잖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럴 생각이 수도 너무 있어요. 많고 자기당착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고 거기서 자꾸 내 스스로가 자꾸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나의 본능이나 어떤 당연한 거에 있어서 튀어나온 것들에 있어서 계속 부정하고 그러다가 정신병 걸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바라보고 그냥 근데 이상한 점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거야. 뭐 노숙자가 있어. 근데 노숙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야. 노숙자들 다 착해. 라는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 노숙자를 볼 때 살짝 이렇게 했어. 살짝 거리두거나 살짝 내가 경계심이 들었어. 거기서 오는 내 모순. 나 왜 경계심 가지고 저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봤지? 이런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 존나 모이면 정신병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냥 버려라. 생각 발로 차버려라. 그런 건 버리고 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제 좀 불필요한 생각 그냥 날려버리시고 네. 밖에 자주 나가시고 네네네. 그냥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엽떡 먹으면 살찌는데 젖가 그러고 그냥 엽떡도 시켜 먹고. 네. 근데 나 예뻐지고 싶어. 그럼 예뻐지세요. 왜 자꾸 나 그것도 좀 짜증나네. 그 자기 모순 얘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데 왜 꼭 있는 그대로가 꼭 왜 뚱뚱해야만 해?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예쁜 사람은 존재해요. 근데 자기도 그 사람이 예쁜 걸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랑해 줄 사람이 있겠지. 근데 왜 계속 그거를 어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반증으로는 걔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야, 뚱뚱한 사람도 예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남들이 싫다는데 근데 그거를 거기서 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야. 남들은 근데 왜 싫어할까? 그런데 그 뭐지?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거야. 그거는 또. 왜냐면 진짜 그러면 저 새끼 장원영 예쁘다고 좋아하네. 이렇게 하면은 남들은 근데 그게 왜? 예뻐서 좋은데 왜?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사랑해야지. 아니야. 난 예쁜 사람이 좋아. 나 장원영 좋아. 나 안유진 좋던데. 예쁜 사람 좋던데. 야, 쟤네들도 저렇게 있고 싶어서 있을까? 그렇게 있고 싶어서 있겠지. 그걸로 돈 버는데. 원영이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 그 자기 본성이잖아. 근데 그거를 자꾸 또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그거랑 싸우려고 하면서 오는 자기의 모순에 있어서 또 심지어 자기는 또 아이돌도 좋아해. 남자 아이돌 좋아해요. 그럼 막 한남 소추 막 이래. 네. 또 갑자기. 네. 그러면서 또 진짜 한남같이 찐따 같은 애들은 또 싫어해. 그럼 또 자기가 또 생각해보면 난 또 한남 같은 그런 찐따 뚱땡이 막 파우 같은 애들은 또 싫네? 왜 그러지? 그래서 거기서 또 계속 깎이고. 이것도 진짜 요런 거 이것도 정신병 그렇게 해서 우울증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신병 상담을 받는 거고 사람을 만나는 거겠다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나 그 다른 사람 옆에서 좀 교정해주면 좀 낫지. 최대한 우울증 있으면은 진짜 병원 가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은 필수네요. 혼자만 앓지 말라는 게 이런 거네. 그치. 혼자 계속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심리 상담 받아야 돼. 받아야 되네요, 무조건. 가서 상담도 좀 받고. 그리고 자기가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그게 좀 나아질 기미가 있지.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진짜 힘들지. 그리고 이제 너무 이런 이별이든 뭐든 죽음이든 이런 거를 릴스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게 진짜 진심이시면은 보는 사람도 좀 느껴지시게끔. 네. 나 이거 좀 웃겨. 이건 내가 초반에다가 오프닝에다 둘게요. 오프닝에다가 웃음이 나와. 오프닝에다가 약간 둘게. 모자이크는 해서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눈물파리로 릴스 찍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짜
진짜로 그게 힘들면은 그게 잘 느껴지게끔 해주세요. 자꾸 너무 그러 다음 편에 계속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다음 편에 계속해? 그만해. 그냥 해피 컨텐츠해 제발. 당신의 우울증은 다음엔 없어져야지. 왜 다음에 계속이야? 그러니까 왜 계속 우울해지려고? 왜 우울해지려고 계속? 왜 우울한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하냐? 맞아. 그걸로 딱 끝내시고. 그렇지. 행복한 콘텐츠를 만드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네.